이렇게 딱 3년만 하면요, 그때는 바닥을 찍었던 거를 평탄하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은 선이다. 저는 김선 선생님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기 조금은 못생긴 돼지 인형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 있는 다이어리.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게 이렇게 2개거든요. 여기 이 돼지 인형은요, 운이 좋게도 저희 큰 아이가 뽑아준 인형입니다.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요,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제대로 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거든요. 저는 바닥을 찍고 나서야 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네, 정말 나락을 경험하고 나면요, 나한테 희망이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왜냐면요, 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받았거든요. 나중에 천천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날이 있겠지만요, 첫 이유 자체는 친정 부모님을 돕기 위한 것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돈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20%에 육박하는 그런 이자를 내면서는 저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재개발이 돼야 하는 낡은 단독주택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받은 이주비로 주변에 갈 곳이 없는 거죠. 저희 남편과 제가 딸린 아이가 2인데요. 이 4식구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뭐라도 가족의 보탬이 돼야겠다. 나 항상 학교 일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요 못생긴 돼지 인형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돈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돈 공부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교사니까요. 한정되어 있는 월급이고요. 제가 겸직을 하면 안 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아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학원비가 첫 번째로 아껴졌고요. 그리고 2번째로 외식비가 아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생활비가 아껴졌죠. 의료비도 아껴졌어요. 그리고 화장품, 미용 이런 것들 전부 다 아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아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합치면요, 3분의 1, 많으면 2분의 1까지도 모을 수가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못생긴 인형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급한 것들을 갚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이율이 높은 거. 그전에는 뭐가 이율이 높은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이어리요. 매년 저와 함께하고 있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거의 나중이 되면 이렇게 정석 수준으로 때가 꼬질꼬질하게 바뀌는데요. 여기에는요, 제 개인적인 일정도 있고 우리 가족과 관련되는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더 기록한 거예요. 바로 돈의 흐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대출을 가지고 있는지, 그 대출의 만기가 언젠지, 그리고 이율이 얼마인지 이거 다 적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토스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눈에 볼 수 있지만요. 그래도 저는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3개월치를 제가 한번 다 꺼내봐서 제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다 점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검된 것 중에 줄여야 될 것들이 보였고요. 그 줄여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주기 시작했어요. 다이어리에 기록하면 좋은 거는요, 대출금도 그렇고요, 카드 납부 일자, 카드 납부 금액, 그리고 적게나마 저축하는 금액, 그리고 보험에 나가는 금액, 그리고 아이마다 월별 결제해야 되는 학원비, 그리고 왜 횟수별로 결제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8회에 20만 원인데 이게 선생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의사소통이 잘못되거나 그러면요, 서로 기록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8회에 20만 원이어도 금액이 꽤 큰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조금도 있을 수 있고요. 용돈을 드리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돈의 흐름들을 여기다 다 적어 놓는 거예요. 하나 더 더하자면
핸드폰으로 기록을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이버 가계부라든지 똑똑 가계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서 매달 정산을 한 번씩 훑어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적을 요구해야 되는 카드사. 그런 거 쓰면 다 오히려 손해인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겠지만요. 저는 실적을 채울 수 있으면 최대한 채워서 썼어요. 어차피 사야 되는 거라면 해당하는 앱에 가서 썼고요. 그 카드를 이용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았고요. 대신에 그걸 살 때까지 모아두는 거예요. 합쳐서 5만 원이 되면 그때서야 그 카드로 그 앱에서 결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 유효기간이 있는 거, 예를 들면 기프티콘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받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메모해 놨어요. 메모해 놓고 사용할 때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서 삭제를 시켰고요. 기프티콘 같은 경우는 받음과 동시에 즐겨찾기로 저장을 해 놓고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즐겨찾기를 점검해 가지고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는 돈을 없게 했어요. 꼭 사용해야 되는 거는 실적에 맞춰서 그리고 혜택을 최대한 보면서 다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줄였어요. 그래서 그 줄인 것들을 제가 스스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 없는데 그 없는 와중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마치 내가 이걸 아끼면 돈을 번 것처럼 플러스라고 쓰는 거죠. 최대한 아껴서 내 통장이 텅장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았어요. 도움되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짠돌이 카페라든지 아니면 10만 원으로 한 달 살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냉장고 파먹기 이런 것들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제가 아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게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는 기간 동안 되게 우울해지거든요. 돈이요, 쓰면 되게 즐거워요, 솔직히. 그런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데서 아껴야 되면요, 사람이 되게 우울해져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마치 이 아낀 돈이 돈을 번 것처럼 다이어리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요, 내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딱 3년만 하면요, 그때는 바닥을 찍었던 거를 평탄하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올리고 나서요, 올라가야죠. 도약해야죠. 그때부터는 투자 공부도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월급을, 내 경력을, 나의 가치 자체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꾸준히 찾아보시면서 저 같은 겸직 불가 직업이 아니라면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서 평탄한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오늘은요, 아끼는 방법으로 못생겼지만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요, 돈에 대해서 알기, 그리고 얘를 내 옆에 가까이 두기. 두 번째는요, 진짜 강추합니다. 다이어리 꼭 쓰기. 이 다이어리에 돈의 흐름을 적어서 기록하기.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요, 저처럼 바닥을 찍으셨던 분 희망을 잃지 않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